세상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평소에 일회용품 규제가 있는 건 저는 몰랐고요.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플라스틱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많고 비닐도 많이 쓰고 너무나도 많아서 잘 모르겠네요. 이제 아무래도 카페 같은 데서도 테이크아웃 잔을 제외하면 실내에서는 다 머그컵만 써야 되고 또 종이 빨대도 점점 늘어나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도 일회용품을 줄이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텀블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긴 해도 계속 하다 보면은 좀 습관처럼 쓰게 되더라고요. 또 텀블러를 들고 카페에 가면은 할인해주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쏠쏠하고. 카페에서 종이 빨대 쓰는 걸 알고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손이 잘 안 가고 그리고 배달할 때도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 카페에 저희가 그냥 불시에 들어가 봤는데 일단 종이컵은 없고요. 네. 다회용 컵이 준비가 네, 돼 있고 그래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좀 여기 매장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 손님도 지금 다회용기로 마시고 있고요. 컵도 지금 다회용기고 그다음에 빨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빨대를 좀 찾았는데 이렇게 좀 이런 상황들은 좀 잘하고 있는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데 여전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배달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배달까지는 허용이 되나 보죠? 배달은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우리가 지금 편의점에도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편의점에서 봉투 사용이 안 되는데 지금 매장 배달할 때는 또 봉투가 사용되니까 이것 또한 또 형평성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죠. 네. 저희와 함께 봉행 취재하실 감독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이신 문주연 활동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이제 점심시간이 다 돼갑니다. 아마 많은 우리 식사하시러 오시는 시민들이 네. 이곳으로 몰려들 텐데 네. 같이 한번 네. 현장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알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네. 저희가 지금 도청 앞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네. 번화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시작이 될 텐데 네. 주로 이제 저희가 일회용품 규제 관련된 식품 접객업소가 이제 커피숍이나 네. 식당이 되겠죠. 네. 저희가 지금 이 어느 가게 앞에 서서 들어가기 네. 전인데 네. 종이컵이 보란듯이 지금 비치가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규제 대상인 거죠? 네, 규제의 대상이긴 한데요. 네. 지금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쨌거나 계도기간이라고 하는 명목, 자율적 감량, 그다음에 캠페인을 통해서 감량해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많은 업소나 이런 데서는 여전히 편리하니까요. 종이컵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실은 남아있는 종이컵을 어떻게 회수할 거냐 다 써야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많이 그냥 남아있는 건 다 쓰고 그 다음에 대안을 생각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 법이 자원순환 관련된 이 법이 실제로 1년 동안 그러니까 시행령이 지금 만들어지고 1년이 지난 준비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환경부나 도 차원에서 1년 전부터 앞으로 이렇게 시행되니까 사지 마세요. 아니면 이런 홍보 활동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지금에 와서 당장 우리 이제 내일부터는 종이컵 못 써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업주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그거 만약에 홍보가 잘 되어 있으면 알았으면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업소는 할 텐데 적극적이지 않은 데는 나는 몰랐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로만 끝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자율적인 감량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 쓰고 끝낸다 이런 정도로밖에 저는 해석이 좀 안 되네요. 네. 사실은 이 시행에 관련된 홍보가 일찍 이루어졌더라면 네, 네. 업소 입장에서도 구매를 하지 않았을 네, 텐데 네. 어쨌든 1년 유예 기간이 이분들에게는 빨리 이것을 소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네.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업소 인터뷰를 보면은 1년 동안 나는 계도 기간이니까 내가 쓰고 있는 내가 산 것들은 다 어차피 처리하겠다라고 그냥 고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자율적인 감량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이 있는데 네. 지금 테이블에 이렇게 지금 일회용 컵이 놓여 있잖아요. 네. 야,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네.
그냥 많이 쌓여 있으니까 네. 하나 쓸 걸 2개 쓰고 3개 네. 쓰고 네. 누가 규제를 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회용을 많이 써도 되나라고 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소비자도 계실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다회용기 컵을 놔줬으면 다회용기 컵을 먹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종이컵이 있어도 그냥 다회용기 컵 있으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시민들은 그냥 앞에 놓여 있는 거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요즘은 종이컵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쓰지?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거나 시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밖에 나갈 때 종이컵을 쓰면 안 된다. 밖에 나갈 때 플라스틱 컵을 쓰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매장 내에 앉아 있을 때는 적어도 다회용기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 취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밖에 나갈 때도 일회용 컵 쓰면 안 되나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도 좀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매장 내에서 내가 앉아 있을 경우에는 다회용기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회용품 많이 찾으시는데 저희는 빨대 이제 종이 빨대로 바꾸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규제 심해진다고 해서 점점 좀 바뀔 것 같은데 그래도 일회용품이 편하니까 많이 찾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커피숍은 보니까 일회용품이 비치가 안 돼 있고 다회용기가 네. 비치가 돼 있고요. 웬만하면은 이렇게 잘 안 쓰려고 하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어쨌거나 그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매장 내에서 지금 사용하면 단속 대상이 돼요. 혹시 그건 알고 계셨어요? 네. 손님들이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냐고 일회용품 쓸 수 있냐고 하면 이제 설명드리고 테이크아웃 하실 거면 나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안내는 따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는 일회용품 안 쓰도록 하고 있어요. 소비자들 가운데 대부분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이의 제기하신 분들은 안 계시죠? 네네, 안 계세요. 빨대가 쓰면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셨어요? 아니,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분은- 매장 내에서 이거 비치하는 거가 지금 이제 규제 대상이긴 한데 이제 앞으로 1년 후에는 이것도 이렇게 비치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홍보가 잘 이렇게 안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도에서는 환경부의 지침이나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들어보거나 그런 건 비치까지 안 되는 거 몰랐어요.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이렇게 비치하시면 다이오기 컵을 정말 잘하신 건데 매장 내에서 이거를 안 보이게 해야 그 미국 조사에 따르면 이거를 안 보이게 해야 사람들이 안 쓴대요. 그래서 이걸 안 보이게 하는 게 지금 환경부가 말하는 자율적 감량 캠페인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안에다 두고 쓰는 네.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안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뭐 빨대 좀 만약에 혹은 쓰기 어려우신 마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써야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주시지만 통상적으로는 지금 매장 내에서 빨대도 실은 지금은 이제 대도 기간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쓰면 안 되는 상황들이에요. 네. 잘 몰라서도 뭐 못 지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많이는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환경부나 도에서 이런 부분 지침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전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디테일한 것까지는 잘 몰라서 그냥 플라스틱 이제 규제 많이 들어간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뭐 이제 예전보다 막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 이런 거 많이 요청 안 하시죠? 네, 그리고 요즘에 텀블러도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많이 요청 따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줄여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명확히 어디까지 쓰면 안 되는지는 아직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시민들은 그래도 플라스틱 줄이려고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체감상 저도 이제 텀블러 가지고 다니려고 하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근데 약간 정보 전달이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도 문제는 얼뚱거님 이 네. 카페는 종이 빨대를 지금 네. 사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네. 많이 환경에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맞아요. 지금 아까도 인터뷰에서 빨대가 재고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대요. 그리고 종이컵도 어쩔 수 없이 남아서 써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미리 선제적으로 좀 준비하신 거여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걸 고민하고 계세요. 뭐 플라스틱 빨대 쓰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쓰고 있는데 쓰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체제가 뭘로 할 건지가 다들 지금 고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먼저 이제 종이 빨대로 먼저 선택을 하셔서 조금 먼저 발빠르게 가고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빨대는 그러면 다 쓰신 거예요? 얇은 빨대는 다 사용을 해가지고 네. 이제 종이 빨대로 바꿨고 얘도 이제 다 쓰면은 아마 바뀌지 않을까.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죠. 네. 지금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안 쓰고
배치만 다 해놓은 거니까. 치는 왜? 이거 안 되죠. 이게 원래 지금. 이거 안 되는 거잖아. 네, 빨대랑 네. 종이컵은 배치시키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해놓은 거야. 네, 문제 있죠. 근데 대신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기를 쓰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네네. 다이어용기도 함께 있어요? 아니 매장 그 선생님들 마시는 음료 컵잔이 다회용기여서 설마 그 실내에서도 그게 제가 아까 말했던 10곳 중에 3곳이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보통 쓴다니까요. 종이컵 쓰고 플라스틱 컵 쓰고 종이컵 다 써요. 그래서 우리가 갔던 곳 중에 3곳 중에 한 곳은 단속 대상이 되는데 그동안에 4월 1일부터는 그게 계속 유예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장 내에서도 일회용 컵이나 종이컵을 쓰는 게 아주 익숙해졌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구나. 말하는 거죠.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전라북도 자원순환팀 배주연 팀장을 만나서 자세한 내용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도 저도 일회용품 안 쓸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얼만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될 시대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도민들께서 내가 쓰고 있는 일회용품, 이 일회용품이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좀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일회용품 하게 되면은 규제의 대상 여부를 떠나서 모든 도민들이 안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 24일부터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가장 이제 쉽게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투,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이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게 가장 크게 변화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비닐봉투, 종이컵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우리 일상생활 속의 일회용품이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품목, 아까 말씀드렸던 식당에서 종이컵, 그리고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이것은 1년 동안 유예가 됩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규제를 하고 있던 식당에서 플라스틱 컵, 커피 전문점에서의 플라스틱 컵, 이런 것들은 12월 24일부터 유예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예전처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식당, 편의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법적으로는 식품 적개겁수, 그리고 종합 소매업, 그다음에 도소매업, 이렇게 업종별로 또 면적도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매업 같은 경우는 33평방미터 이하는 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규제로 인한 부담을 지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부가 유예기간, 그러니까 참여형 계도기간을 1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1년 동안 안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게 없습니까?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데 네. 예전에 유예기간을 주면 네. 그 기간은 무조건 써도 된다라는 어떤 방치형, 이게 예전에 했던 것은 방치형 계도입니다. 근데 이번엔 참여형 계도라는 것은 소비자가 일회용품을 볼 수 없게 바깥으로 전시를 안 하고 소비자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원할 때만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여형 계도입니다. 기존 규제 품목을 살펴보니까 합성수지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플라스틱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포 이렇게 좀 되어 있네요. 예. 그 등등이 있겠습니다. 예. 전라도에서 보니까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고 있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규제되는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실제 현장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매월 10일 날 이제 일회용품 없는 날, 10이라는 것은 1, 일회용품, 0은 제로 없는 날, 이 의미로 하는 것은 단순히 규제를 떠나서 우리 도민들이 일회용품 없는 그런 어떤 실천 문화를 갖다가 확산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모든 일회용품 써보지 말자 이런 취지를 하는 거고, 저희는 지금 이번에 규제가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가 우선돼야 되거든요. 업소에서 어떤 참여보다는 주민들이 참여를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 오프라인으로 모든 가용 동원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에서 보면 이 참여형 계도 기간을 1년 둔 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거든요. 향후에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서 강하게 이제 시행할 상황이 돌아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예측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한쪽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1년간 제도의 어떤 유예라는 이제 이런 정책의 카드를 꺼냈는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층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만약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하고 또 약간 규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환경을 생각해서 시행되는 이 제도가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덜 지키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시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방향은 아무래도 일회용을 줄이고 다회용을 늘려가면서 환경을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또 소비자인 도민들도 함께 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이제 가방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 경우에 비닐봉투를 주로 이제 제한을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봉투도 함께 판매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소비자가 물건을 사러 갈 때는 항상 가방을, 그러니까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는 어떤 물건을 사러 갈 때는 봉투, 다회용 봉투를 본인들이 들고 다니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부득이하게 물건을 갑자기 사게 될 경우에는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런 편의점이나 이런 소매업에서 종이 쇼핑백, 종이 봉투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종이봉투도 재활용이 높긴 하지만 이것도 일회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도 안 쓰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네.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팀장님. 집에서는 뭐 당연히 내가 쓰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숟가락이든 젓가락이든 컵이든 일회용품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출근을 해서 집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물건을 살 때 쓰는 물건들, 이것을 과연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환경이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질에 일회용품을 안 쓰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식당에 가면 밥그릇도 다회용품이고 국그릇도 다회용품입니다. 뚝배기, 그다음에 플라스틱 용기, 이런 부분들이 다 다회용품이거든요. 숟가락, 젓가락도 다 다회용품입니다. 그런데 왜 종이컵만 일회용품이어야 되는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코 아주 편한 건 아닙니다. 조금씩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게 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꿀 만큼 그렇게 힘든 그런 불편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차 안에 물건을 담을 가방, 그리고 텀블러 정도만 가지고 다니면 자기 물컵, 자기 커피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물건을 샀을 때 종이 비닐봉투나 또 뭐 종이봉투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부담도 더 줄어들고 환경도 지킬 수 있고. 우리 팀장님은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습관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차에 항상 텀블러와 가방이 비치가 돼 있고 그 텀블러를 주로 활용하시고, 내 것이니까 내가 하루 종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뭐 불쾌감이나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 가방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도민분들 일회용품을 줄여야지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줄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만 하시면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 종일 일회용품 하나도 쓰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차 안에다 텀블러와 최소한의 가방 2가지 정도만 비치해서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식이 있는 우리 시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라북도 자원순환팀의 배주현 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앞에 우리 전라북도 자원순환팀의 배주현 팀장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네네.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네.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업소 입장에서는 1년의 계도 기간이 상당히 뭐 나름의 여유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환경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환경부 조치가 너무 느슨한 게요. 4월 1일자로 원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사용하면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유예됐죠. 그 다음에 11월 24일 날 종이컵하고, 그 다음 매장 내 종이컵, 빨대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유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유예된 상황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헷갈려요. 많이 헷갈리고, 정확하게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이러다 보니까 저는 환경부가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환경부가 정확하게 쓰레기 감량을 하겠다. 플라스틱 35%를 감량하겠다라고 하는 게 2019년도의 로드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혀 이행이 되지 않는 거고 그냥 말로만 하는 플라스틱 감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감축은 전혀 지금 증가하고 있죠. 플라스틱이 종이컵이 다 증가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떻게 저는 감축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네. 이게 또 변수가 됐어요. 네. 최근에 그런 상황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현장 조사를 하셨어요. 네. 모니터링을 하셨는데 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하셨어요. 네. 그 내용 조사 결과 좀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저도 조사해보니까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4월 1일 날 그 플라스틱 컵이 사용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매장을 전체 돌아보니까 한 102곳 정도가 돌았거든요. 그 중에 27%가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3곳 중에 적어도 내가 가는 3곳 중에 한 곳은 플라스틱 컵이나 일회용 컵을 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매장 전체 중에서 74% 이상이 빨대, 젓는 막대 이런 것들이 다 배치되어 있거나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1월 24일부터는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가 비치되면 안 되잖아요. 매장 내에 비치되면 안 되거든요. 종이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55% 이상이 다 비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혀 이게 제가 11월 24일 4일 전에, 그러니까 20일까지 조사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20일날 제가 돌았을 때도 적어도 조금은 좀 더 정리하는 모습 이런 게 그렇죠.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정리하는 모습이 안 보여서 4일 전인데도. 네, 예. 준비가 전혀 안 됐다. 이런 것들 전 좀 볼 수 있었어요.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그래도 다회용기를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종이컵이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커피숍에서는 다회용기 컵을 좀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아쉬운 거는 빨대가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서 빨대를 사용을 아직도 여전히 많이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빨리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안타까운 건 이게 이제 카페 내에서 실내에서는 잘 지켜지지만 배달에 있어서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예. 사람들이 이제 어쨌거나 저는 매장 내에서는 이제 익숙해질 것 같아요. 빨대까지도 익숙해지는데 이제 저희가 예전에 플로깅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길거리에 그 일회용 컵이 되게 많았잖아요. 플라스틱 컵. 이제 밖에 나가는 것까지 이제 좀 고민해볼 이제 시기가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매장 내에서 사용 안 하는 것도 이렇게 유예하는데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거를 고민하는 거는 더 어려운가? 막 이런 생각이 좀 한편에 좀 드는 생각이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배달의 그 비중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네. 그 배달과 더불어서 이제 테이크아웃 했을 때 그 네. 일회용 컵, 네. 그 컵을 어떻게 이제 버릴 것인가? 네.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실제로 저희가 지금 계속 왜 문제 제기를 했냐면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서 100%라고 하면 95%는 소각이나 매립이래요. 그리고 나머지 5%만 이제 재활용이 되는 건데 이런 수치로만 봐도 플라스틱을 왜 안 써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을 쓴다고 하지만 플라스틱 컵이 두께, 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재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시민들이 이거 정말 알면 많이들 쓰기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뒤처리하는 과정들은 잘 관심을 안 두다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회용 컵은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빨대 역시도요. 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했을 때 네네. 시민들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진짜 감량, 그 쓰레기의 감량이 엄청났고요. 그 감량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재활용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일회용 컵을 쓰지 말자, 재활용이 안 된다, 폐플라스틱이 많아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온다고 재활용 안 된다는 것도 너무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도적으로 그게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 중에 만약에 10분 중에 4분은 플라스틱을 쓰면 안 돼라고 생각하다가 하면 6분은 만약에 써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제도로 인해서 규제 대상으로 인해서 안 쓰게 하는 방법들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지금 필요할 때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사라는 거는 데이터가 아니고요. 그냥 아주 낮게 잡은 게 10명 중에 4명이 플라스틱을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울러서 최근에 보면 네. 어떤 업소는 텀블러를 가져오면 네. 가격을 디스카운트 해주는, 네. 할인해주는 네. 그런 식품 접객 업소도 네. 있더라고요. 네. 이런 노력들이 네. 작지만 네. 확산이 된다면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텀블러를 가져가면 집에서 나올 때 물을 받아 가지고 네. 나오고 그러면 이제 물을 사 먹어야 되는데 그 페트병 자체가 또 물론 재활용이 되긴 합니다만 소비를 줄일 수 있고 네. 또 그 텀블러로 커피를 마시면서 네. 활용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의 다기능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업소와 또 소비자 간의 그러한 할인 정책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필요한 분야가 아닐까.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 대상이 되는 부분에선 확실하게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이 되면 명확하면 시민들도 거기에 동참할 텐데 지금은 약간의 자율적 감량이나 캠페인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많은 우리가 지금 가맹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너무 복잡해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 사놨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시민 또한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지금은 법으로 안 돼요 라고 하면 다들 공감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느슨하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지금 일회용 컵이 있는데 어떤 분이 지금 왜 안 주냐고 그러면 지금 단속 기간이 아니니까 좀 느슨한 유예 기간이니까 화를 내면 어쩔 수 없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는 이게 법의 허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유예가. 그러니까 그걸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확하게 지킬 건 지키고 텀블러 같은 할인 정책도 할 건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